네, 행정법 답안 작성의 마지막 탄으로서 실제 답안 작성을 어떻게 했는지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행정법 모범 답안은 많이 보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제가 쓰는 게 모범 답안도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보여드리면서 어떻게 쓰면 되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직접 쓴 답안인데 조금 복잡하죠. 근데 아마 15점이라는 배점이 굉장히 타이트하니까 요 정도로밖에 저는 못 썼습니다. 15점이라고 하면 우선 한 페이지 반을 쓰셔야 됩니다. 따라서 요만큼 한 페이지를 썼고, 그리고 반, 절반이 한 16번째 줄 정도까지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써봤고, 만약에 정말 이쁘게 답안을 작성한다면 이런 식으로 답안이 나옵니다. 네, 이런 식으로요. 목차별로 이렇게 띄워주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목차별로 띄워주게 되면은 반을 넘어갑니다. 반을 살짝 넘어가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이쁘게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분량 조절이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기 때문에 저는 굳이 이렇게 답안이 이쁘게 보일 필요가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해서 항상 이렇게 적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적어도 충분히 쓸 수 있는 양을 많이 쓸 수 있고 또 이쁘게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 답안 작성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써주면 좋냐라고 보면은 좀 사소한 것들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행정법은 이런 식으로 제1문 큰 문제를 그냥 간단하게 써주시고, 그리고 로마자로 설문 1의 해결, 로마자 2 설문 2의 해결, 이런 식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 문제 안에서는 큰 숫자 1, 2, 3 이런 식으로 가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소목차는 가나 다라 이런 식으로 가거나, 아니면 반가로 1 반가로 이런 식으로 가고, 더 밑에는 소가로 1 이렇게 양소가로 1이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본인의 선택이고 크게 문제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면, 일단 문제점이 대상적격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배 취소증 적법하기 위한 요건 중 서면 공고 행위가 처분인지와 관련하여 대상적격에 특히 문제되는 사안이다 라고 논점이 무엇인지 명확히 밝혀줬고요. 문제점이 1점을 줬기 때문에 3줄만 제가 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딱 3줄만 썼고요. 그리고 서면 공고 행위의 법적 성질을 쓸 때 먼저 이 행정지도란 무엇인지 일반론적인 설명을 해주시고, 이 서면 공고 행위가 왜 행정지도인지를 밑에 써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잘 쓰신 게 되고요. 간단하게 써주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2점 정도를 주기로 했기 때문에 6줄, 따라서 하나, 둘, 셋, 넷, 5줄 정도 썼습니다. 그리고 주요 논점인 취소소송의 대상적격 충족 여부 소목차로 그대로 앞선 영상에서 썼던 대로 썼고요. 여기서 하나 팁은, 이제 이런 식으로 취소소송은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이게 행정소송법 19조인데, 행정소송법을 쓸 때 이제 행정소송 이게 인용을 할 때는 법조문을 인용할 때는 법 몇 조인지 써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 법조문이 너무 이름이 길면은 계속 쓰기가 너무 효율적이지 않죠. 따라서 이거를 줄이셔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줄이시면 됩니다. 처음에 쓰실 때 행정소송법 이름 다 쓰시고요. 이걸 뭐라 하죠? 세미콜론 쓰시고 이하 행소법 이라 한다 라고 하면 되는데, 저는 이하 행소법 이라고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식으로 행정소송법 세미콜론 이하 행소법 19조 이런 식으로 괄호 쳐주시고, 그 이후부터는 이런 식으로 행소법 2조 이런 식으로 쓰셔도 됩니다. 처음에 이렇게 쓰시고 넘어가셔야지 줄였을 때 이질감이 없고요. 그냥 물론 행소법이라 하면 교수님들 봤을 때 당연히 행정소송법이지만 이거를 미리 안 적어 놓으시면 조금 답안의 엄밀성이 좀 떨어진다고 할까요? 약간 이런 것들이, 사소한 것들도 좋은 답안의 인상을 좌지우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정석적으로 써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써주시고, 특히 네, 이런 식으로 저는 처분 개념 논의를 간략하게 썼고요. 또 이제 제일 중요한 행정지도의 처분성 여부가 주요 논점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학설과 판례를 따로 적어주지 않고 학설 및 판례로 적었습니다. 여기 문제점을 적어줬어야 되는데 그것까지 적기에는 제가 분량상 좀 여의치가 않아서 과감히 뺐습니다. 배점이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배점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학설 및 판례로 해서 이런 식으로 학설을 써주시고 한 칸 이제 띄신 다음에 여기에 이제 판례를 그대로 적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검토 및 사안의 경우, 검토를 할 때 행정지도가 뭐뭐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라고 좀 소극적으로 했습니다. 무엇이 타당하다라고 쓰기보다는 조금 소극적으로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입장이 제일 타당해 보인다라고 좀 소극적으로 해주셔도 될 것 같고, 제가 생각했을 때 타당해 보이는 견해를 바탕으로 이제 사안을 포섭을 해주는 겁니다. 따라서 서면 공고 행위는 어떠하기 때문에 처분성이 인정될 것이다. 따라서 여기 사안의 경우를 썼는데 잘못 썼네요. 원래 이렇게 사안의 경우를 쓰면 안 되고 여기에 바로 써주시면 됩니다. 이걸 아예
아니죠. 여기서 잘못 생각을 했는데, 이 사안의 경우는 여기 이 행정지도의 처분성 여부에 있어서의 사안의 경우, 즉 사안의 경우에는 행정지도가 처분인지 아닌지를 써주셔야 되고, 아까 여기서 이 사안의 경우는 어디에 속하느냐 하면 여기 취소소송의 대상적격 충족 여부에 속합니다. 따라서 그 사안의 경우에는 취소소송의 대상적격이 충족되는가 안 되는가를 쓰셔야 됩니다. 따라서 보시면 이 사안의 경우에는 서면공고에는 대상적격이 충족된다라고 썼고요. 이 사안의 해결에는 무엇을 쓰냐? 문제 자체가 소제기 적법 요건이었기 때문에 이 사안의 해결에는 소제기가 여기 마지막에 적법할 것이다 라고 써주시면 되고, 기타 소송 요건을 이제 배제하라고 문제에서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다른 소송 요건도 간략하게 검토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만약 이런 것도 스킬이 됩니다. 대상적격을 충족했고 처분의 상대방인 갑이, 여기는 원고적격이죠. 을시장을 피고적격입니다. 적법한 제소기간에 대해서 썼고요. 을시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의 관할법원 관련된 조문이고요. 취소소송을 제기하면 소제기는 적법할 것이다 라고 해서 행수법 각 조문 12조, 13조, 20조, 9조 이렇게 한꺼번에 다 적어줌으로써 기타 소송 요건도 검토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고, 만약에 좀 더 이제 답안을 보시고 싶으시면은 제가 이거를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깔끔하게 정리해 놓은 게 낫기 때문에 이걸 캡처를 해주셔도 되고 그냥 봐주셔도 됩니다. 한번 봐주시고 이런 식으로 답안이 이루어지는구나. 이거를 계속 한 몇 번씩 반복을 하시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답안 작성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면은 행정법 답안 작성은 이런 식으로 쓰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다음에서는 행정학 과목에 대해서 답안 작성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